자, 1단원에 이제 중단원 중에서 첫 단원은 끝났고요. 중단원의 두 번째는 에너지와 열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와 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연력학체 1법칙, 연력학체 2법칙이 소개가 됩니다. 처음 단원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일과 에너지가 나오고요. 운동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해서 2분의 1 mv제곱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죠. 이게 이제 보존되는 경우가 있고,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듣고 노트 필기는 설명이 끝난 후, 이해한 후 노트 필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량이에요. E라고 에너지는 같은 말이죠. E라고 에너지는 같은 말. 자, 이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은 영어 단어 워크에서 오는데요. 워크에서 W를 씁니다. 그래서 일은 W는 이퀄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은 벡터인데 벡터를 곱하는 거예요. 이동거리 S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스칼러 곱이 되는 거예요. 크기만 나오는 그래서 이제 에너지는 우리가 줄이죠. 줄.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로 쓰지 않고 줄로 씁니다. 줄. 사람 이름이에요. 줄. 영국 사람 이름이에요. 줄. 자, 줄로 쓰고요. 자, 다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제 선생님이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은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이렇게 방향으로 힘을 줬어요. 비스듬하게. 얼마 각도로? 수평면과 세타의 각도가 있어요. 세타는 뭐 45도도 됐고 60도도 될 수 있고 30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체가 이만큼 이동해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S가 되겠죠. 물체가 이동거리 S는 안 쓸게요. S만큼 이동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을 주었을 때, 물체를 실제로 이동하게 한 힘은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물체가 실제로 이동하는 데에 작용됐던 힘은 여기 있는 수평거리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수평의 힘의 크기는 우리가 이제 벡터의 분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여기서 여기 빗변의 길이가 F예요. 이제 직각삼각형으로 보세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그러면은 여기 밑변의 길이 이게 얼마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사인, 코사인 안 배웠으니까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보면은 여기를 우리가 X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Y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죠?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빗변분의 밑변. 자, 빗변분의 밑변. 그러면 밑변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밑변의 크기 X는 F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수평 힘은 얼마가 되냐면은 F 코사인 세타로 잡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빗변을 F의 크기로 잡아다니면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잡아다니면 실제로 물체가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게 한 힘의 크기가 F 코사인 세타예요. F 코사인 세타. 수직 방향으로는 물체가 이동을 안 했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볼까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예요.
빗변분의 높이 F 빗변분의 높이 Y가 되겠죠. 그러면은 Y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은 만약에 물체가 위로 이동했다면은 Y축 방향의 힘의 크기는 F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F하고 사인하고 바꾸면 자리를 바꾸면 Y는 여기 있구나. F가 이쪽으로 가면은 F 사인 세타가 되겠죠. 즉 여기서 봅시다. 이때 비스듬하게 힘을 줬을 때 이 일의 크기는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동거리 S가 돼요. 즉 이것은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도 돼요. Fs 코사인 세타. W는 이퀄 Fs 코사인 세타. 단위는 줄. 자, 이 공식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일에 대한 공식은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놓도록. 자,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F 곱하기 S다. 이렇게만 알지 말고 W는 이퀄 Fs 코사인 세타다. 여기까지 알아놓도록. 자, 그러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E라고 같다고 그랬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단위는 똑같이 줄을 씁니다. 물체의 일을 하면은 일을 한 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물체의 에너지가 변해요. 그래서 일을 해주면 그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해요. 일을 뺏어가면 그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해요. 자,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자, 우리 학습제도 잘 나와 있을 텐데 자, 운동 에너지는 1에 2라고 똑같아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러면 운동구 제2법칙에서 F는 이퀄 MA잖아요. 그러면은 MA 곱하기 S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세 번째 공식, 3번 공식 기억이 나나 모르겠다. 3번 공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잖아. 맞아? 낮은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 자, 여기에서 A 곱하기 S는 어떻게 될까요? A 곱하기 S는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겠네.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봐. M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뭐가 돼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MV 제곱이 되잖아요. 2분의 1 M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 자, 처음 속도가 0이라면 이거 써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계속 속도 V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수식으로 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과학을 배웠던 거 상기시켜 봐요. 이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험을 해봤더니 운동 에너지가 질량에는 비례하고 속도는 제곱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면 이 공식의 탄생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중학교 때 2분의 1 MV 제곱, 카이네틱 에너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의 K를 따와서 EK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우리가 보통 그랬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힘을 가했더니 이 힘을 가한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어. H만큼 이동했어. 그러면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자, W는 이퀄 힘 곱하기 높이 이동거리 H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은 뭐냐? 중력이니까 중력의 크기는 mg고 높이는 h, 이동거리 h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니까 h로 했어요. 수평으로는 s라고 하는데 높이는 height의 약자예요. 높이 h-i-g-h-t 하이트 맥주 생각나나? h가 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gh 이것을 우리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다 그래서 P로 씁니다. mgh. G는 뭐라 했더라?
G는 중력과 속도값 9.8 m/s 제곱. 녀석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실험에 의해서, 이론값에 의해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 없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h만큼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일은 W는 F 곱하기 S인데 이동거리 S를 높이로 했을 때는 mg h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여러분들 처음 나왔을 거예요. 중학교 때 안 배우고 통합과학에서도 나왔나 이게? 자, 용수철 상수 K인 용수철이 평형 위치로부터 X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용수철에 저장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이다. 이제 이것도 탄성의 비밀이 있어요. 탄성의 비밀. 자, 그게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탄성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탄성력, 여러분들 이제 고무줄 있죠. 용수철이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용수철이나 고무줄을 우리가 탄성체라고 그래요. 탄성을 가진 물체, 그래서 탄성체. 그러면 탄성체는 말이에요. 힘을 가하면, 자, 여기 손으로 힘을 오른쪽으로 늘렸어요. 힘을 가하면 작용. 반작용은 용수철이 이쪽으로 손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힘의 크기는 없고 방향은 반대로. 그러면 이 탄성력은 당기는 힘하고 똑같겠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그럼 크기만 봅시다. 자, 이 늘어난 길이는 말이죠. 늘어난 길이를 x라고 했어요. x. s가 아니라 x로 했어요. 늘어난 길이를. 그러면은 이 늘어난 길이는 힘에 비례해요. 힘에 비례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탄성력을 정의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훅이란 사람이 알아냈다 그래서 훅의 법칙이에요. 훅의 법칙. 훅의 법칙이 뭐냐면은 탄성체의 늘어난 길이를 x라고 합시다. x는 무엇에 비례한다? 힘에 비례한다. 힘, 탄성력, 당기는 힘, 뭐 똑같아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x하고 m, f는 이렇게 비례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이거 지우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하나밖에 안 나와서 그런데 x하고 f는 말이죠. 어떤 용수철은요, 조금만 힘을 가해도 이렇게 잘 늘어나요. 어떤 용수철은요, 좀 더 힘을 줘야지 잘 늘어나요. 어떤 용수철은요, 굉장히 힘을 많이 줘야지 늘어나요. 보세요. 똑같은 길이 x를 늘리는데 힘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죠. 용수철이 이렇게 다 달라요. 자, 하여튼 간에 이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하고 힘은 이렇게 비례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공식으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비례 상수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k 곱하기 x 이렇게. 그럼 여기서 k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용수철 상수예요. 용수철마다 달라져요. k는 x분의 f 이렇게 해가지고, 자, 1뉴턴의 힘을 가했을 때, 자, 이거 k는 이제 단위를 한번 봅시다. 1뉴턴의 힘으로 몇 미터 늘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용수철 상수예요. 100뉴턴을 줘야지 1m 늘어났다. 이렇게. 어떤 용수철은 1m 늘었는데 1000뉴턴의 힘을 줘야 된다. 그럼 이건 굉장히 용수철 상수 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각종 용수철이나 스프링을 만드는 회사는 이 값을 주문을 받으면 얼마로 주라 하면은 그 용수철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대 가면은 이 용수철만 만들어도 사장님 소리 듣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렸더니 힘은 y축에, 늘어난 길이 x는
X축에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힘 곱하기 길이, 힘 곱하기 길이의 면적은 뭐냐? 1이거든요. 1. 그래서 자, 요것의 면적을 보면 여기는 X, 여기는 KX 이렇게 되죠. 높이는 KX. 자,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X 곱하기 KX. 그러니까 2분의 1 KX 제곱, 이것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7조까지 설명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역학이란 말은 역학적 에너지 할 때 역학은 메카닉스라고 그래요. 메카닉스. 그래서 메카니컬 에너지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메카니컬의 첫 글자를 따서 M으로 씁니다. M. 아래첨자로.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자, 여기에서 이제 뭐 해보기가 나와 있네요. 역학적 에너지 계산하기. 표는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서 질량 1kg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시간에 따른 물체의 높이와 속력을 구한 결과이다. 중력과 속도는 원래는 9.8인데요. 여러분들 방법만 알기 위해서 10m/s 제곱으로 가정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어진 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계산을 하는 거죠. 높이 값이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속력이 있으면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에다가 공식에 집어넣고 계산해서 합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표에 기록해 보자 그랬습니다. 이거 화면을 정지시키고 기록을 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랬더니 자, 여기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다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변하지 않고 똑같이 나온 것을 보존이라고 그래요. 보존. 그래서 지금 이 실험은 뭐냐? 해보기 실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실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20.0인데 운동 에너지는 0이야. 가만히 들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든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포텐셜 에너지가 원래 20이었는데 18만큼 줄어들었죠. 2가 없어졌네요. 운동 에너지가 2가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그래서 위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이 여기에 메카니컬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표에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뭘까요?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각각 어떻게 변했어요? 뭐가 줄어든 것만큼 뭐가 늘어났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어요. 이것이 보존 법칙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어떻게 어디로 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물리학은 보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다, 프리딕션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단지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서로 변하더라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뭐 어쩔 때 그러냐? 지난번에 선생님이 충돌해서 공부시켰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에너지가 보존되려면은 완전 탄성 충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여기는 지금 충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찰이 없어야 되고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중력이나 탄성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 여기는 메카니컬 에너지, EM이라고 그랬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내용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점에서나
자, 여기가 뭐 제일 위에 있는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 여기를 D점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어요. 자, 이것은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예요.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B점인가? H1 이거 V1, H2고 V2. 자, 여기 지금 이게 식이 잘못됐어요. 왜 똑같은 걸 두 번이나 써놨어요? 자, 이거 H2로 바꿨어요. H2. 이것도 MV2로 바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C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C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이건 D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A점의 역학적 에너지나 B점의 역학적 에너지나 C점의 역학적 에너지나 D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야. 자, 여기가 잘못됐으니까 2로 바꾸세요. 이렇게 2로. 자, 똑같은 방법으로 탄성력만 받아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자, 여기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 여기를 D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지금 늘여놓고 가만히 잡고 있으니까 V가 제로예요. 놓았어요. 놓았더니 어떤 점 X1일 때 X1만큼 늘어났을 때예요.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속도에 V1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C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여기는 제대로 돼 있네요. X2가 돼 있고 V2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D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모두가 다 같다. A, B, C, D. 그러면 A하고 D하고도 같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원래 길이를 통과할 때 그 속도를 구하라.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은 같다고 놓고 풀면은 V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탄성력만 받아야 되니까 공기의 저항이나 공기의 저항을 무시해야 되겠죠. 마찰력도 무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예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수평면에서 용수철 상소가 100N/m인 가벼운 용수철의 질량 1kg인 추를 매달고 20cm만큼 늘어나게 한 후 추를 가만히 놓았다. 용수철의 길이가 평행 상태로 되었을 때 추의 속력은 몇 m/s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요, 수평면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요. 이렇게 했을 때는. 왜냐면은 여기는 탄성력에 관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중력에 관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요. 골치 아파요.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 수평면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배우는 것은 수평면에서를 배운 거예요. 그만큼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용수철 상수가 100N/m, 질량은 1kg, 20cm가 늘어났다. 그래서 또 평행 상태, 원점에서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은 2분의 1, K가 100, A가 얼마? 20cm는 20cm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0.2의 제곱은 2분의 1, 질량은 얼마? 1kg. 1은 쓰나 마나 V의 제곱 이렇게. 여기 양변에 2분의 1, 2분의 1 없애버려. 0.04가 나오고, 그렇죠? 0.2의 제곱은 여기는 100을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4가 나오죠. 아, V 제곱은 4. 그러니까 V는 얼마가 될까요? 2m/s가 나오겠죠. 그래서 2m/s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 100 곱하기 0.2의 제곱은 2줄이야. 자, 평행 상태로 될 때 2줄은, 선생님은 여기만 바로 풀었죠? V는 2m/s 나왔죠? 자,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무엇이 감소한 것만큼 무엇은 증가해야 되겠죠. 뭐가 될까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되겠죠. 여기서 변화량 그랬으면 여기도 변화량 하면 되는데 여기서 감소했으니까 여기는 증가해야 돼요. 증가량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쪽을 펴시면 거기에 해보기 마찰면에 따른 용수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 비교해 가지고 탐구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각기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 소비가 많이 날수록 X값이 줄어듭니다. 네.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더라. 그 까닭이 뭐냐? 역학적 에너지가 공기장애나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없어진다. 사라진다. 마찰면이 거칠수록 용수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 및 정리하겠습니다. 1번, 나무토막의 처음 위치 x0, 그 다음에 1회에 왕복했을 때 돌아온 위치 x가 같던가? 아니야, 같질 않죠. x가 x0보다 작았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무토막이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가? 보존되지 않았죠. 그 까닭이 무엇인가? 마찰이나 저항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소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고 감소한다. 그 까닭은 용수철 진자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공기 저항이나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론 도출. 용수철에 매달려 진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면의 종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까 보니까 마찰면의 거칠기하고 거칠을수록 어떻게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커진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네. 아까는 보존되었었는데 마찰이나 저항을 무시한다고 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마찰이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 플러스 해줘야 돼요. 마찰이나 저항으로 인해서 소비된 것만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무 또막을 수평면에서 진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겠죠, 마찰이. 네. 그래서 위치를 측정할 때 더 어려움을 느끼고요. 그래서 용수철 전자가 진동할 수가 없어요. 진동할 수가 없고요. 옆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위치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대요. 그럼 그러려면 뭐하게 실험을 합니까? 아까 이거 영상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운동,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력과 같은 외력을 받게 되면, 외부의 힘을 받게 되면, 외력을 받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마찰이나 공기 저항으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됩니다. 모든 에너지가요, 종국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열 에너지로 가요. 자, 여러분들 전기 에너지로 바꿨잖아요. 뭐 석탄이랄지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전기 에너지가 지금 형광등을 켜고 있고, 여러분들 컴퓨터 켜고 있고, 또 뭐 여러분들 이어폰으로 뭐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고 말았냐? 아니에요. 소리 에너지도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공기를 진동하면서 공기 분자들이 충돌을 했잖아요. 그래서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어요. 열 에너지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콘센트에서 전기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만큼 여러분들 집안의 방 안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의 종점은 어디냐? 열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뭐 발전소를 많이 지어서 석탄만 안 떼면 온난화 현상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을 하면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배출되지 않지만 그때 만들어진 원자력 에너지가, 핵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그걸 우리가 소모시켰어요. 그 전기 에너지는 다 뭐로?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온실 효과로 인한 열 에너지가 줄어들 뿐이지, 무조건 생산한 에너지만큼 우리가 소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열 에너지 형태로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합하면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러면 선생님, 계속 그러면 지구 온도가 뭐 10년이나 100년 단위로 이렇게 체크하면은, 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온난화 현상이 아니더라도. 근데 왜 계속 온난화 현상만 걱정할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통합과학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알베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베도. 들어온 것만큼 나가거든요. 우리 지구의 적정 온도 이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우주로 방출돼요. 태양 봐보세요. 태양에서 에너지가 높은 그 에너지가 쌓여 있습니까? 안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주로 다 방출되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핵융합 에너지로 열을 발산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우주 밖으로 방출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온도가 똑같아요. 에너지를 계속 태양에서 생산해내지만, 핵융합 에너지가 생산해서 나오고 있지만 우주로 계속 방출돼요. 생산한 것만큼. 그러니까 온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더욱더 높아지질 않고.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에서도 어떤 온도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밖으로 계속 방출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빠 차 문을 딱 닫고 햇볕에 놓아두면은 그 안에 햇볕이 들어와서 온도를 높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올라갑니까? 200도, 300도? 아니에요. 뭐 80도, 90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아요. 왜? 밖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알아두도록. 계속 극단적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 이제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하니까, 전기 에너지 소모된 게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하니까 막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평형을 유지합니다. 평형. 더 높은 온도에서 평형을 유지할 것이냐, 더 낮은 온도에서 평형을 유지할 것이냐, 그것만 문제로 남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 에너지 소모 많이 시키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에서 인터넷 켜고 컴퓨터 켜고 핸드폰 켜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예방을 한다 이런 거예요. 코로나. 마스크를 제일 잘 쓴대요. 전 세계에서. 왜 그런가 하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한국어가 아주 재밌어요. 코로나 그러니까요. 코로나는 영어로 하면은 왕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코로나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우리 한글에서는 코로나가 뭐예요? 코로 나온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 어떻게 돼요? 코로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지금 가장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농담이었어요. 코로나 온대요. 코로나. 자, 51쪽에 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그림 미끄럼틀을 탈 때에 마찰로 인해서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엉덩이에 따뜻한 느낌이 든다. 여러분들 뭐 옷이 금방 떨어진다는 것만 생각을 하겠죠. 옷이 금방 떨어지던데요. 네, 열에 의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열. 그래서 열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네를 타면은, 이렇게 한번 밀어주면은 계속 오고 가는 것 같지만 조금씩 감소해서 중앙에 멈추게 되죠. 그것도 공기의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네를 메어놓은 위에 마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카이다이버가 어느 정도 낙하한 후에는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마찰이나 공기 저항 때문에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으아, 계속 빨라지네. 얼른 낙하산을 펴야겠어. 에헤, 이제 좀 편해졌네. 이거 요즘 베스트셀러 책 아니야? 저기요, 나도 좀 같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금방 그 본 영상을 보면은 자유낙하 운동을 하잖아요. 낙하산 펴기 전에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예요. 낙하산을 펴지 않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등속 운동이 돼요. 등속 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를 뿐이지. 자, 그런데 왜 등속 운동을 하느냐? 그만큼 자유낙하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공기의 마찰이나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요, 빗방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낮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속 운동을 해요. 속도, 여기는 시간 t로 할까요? 우리 이제 사람의 속도는 이 빗방울에 비해서 엄청나게 속도가 크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등속 운동을 해요. 속도가 굉장히 커지면서 여기는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가 느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종단 속도라고 그래요. 종단 속도. 그래서 빗방울은 어떻게 해서 종단 속도가 되는가 봅시다. 빗방울의 질량이 mg예요. 그러면은 이쪽만큼 이쪽에 공기의 저항도 마이너스 mg가 이렇게 되겠죠. 크기가 마이너스 mg, 방향이 반대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질량이 커요.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져. 중력이 크니까. 그러면은 속도가 이제 어느 정도 빨라지면은 속도 V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요 사람은 이렇게 mg가 크고, 그래서 공기의 저항력이 이만큼 커질 때까지 속도가 늘어나는 거죠. 속도 값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눈도 못 떠요. 공기 분자가 눈을 때려서. 그래서 이런 속도를, 이렇게 등속 운동이 되는 이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부릅니다. 종단 속도.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노트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선생님이 뭐 이제 복습하는 형태로 읽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화면이 빠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면을 정지시키면서 필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학에서 일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을 가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일이라고 그래요. 자, 일의 정의 말했고요. 그래서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세타가 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변위, W는 Fs. 이게 중학교 때까지 여기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에서는 그 다음 공식까지 알아야 된다.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의 세타의 각을 이룰 때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비스듬하게 위로. 그랬을 때 일은 변이 어떻게 해요? 방향 쪽의 성분의 힘. 변이 방향 쪽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수평 방향의 힘의 크기는 F 코사인 세타가 돼요.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는 F에서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힘 벡터의 변이 벡터의 내적에 해당된다. 내적 스칼라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백에서요 정확하게 배울 거니까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나갑니다. 1의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인 줄을 쓰고요. 1줄이란 1뉴턴의 힘으로 1m 이동시켰을 때의
일의 양이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한 가지 일에서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수평으로 이동하면 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던데. 막 이렇게 과학생님한테 질문했더니 과학생도 야, 이거 참고서 이렇게 나왔잖아. 0이라고. 이거 외우라고. 이렇게만 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자, 왜 그런가 봅시다. 여기 있는 f에서 코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90도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힘을 가했는데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힘이 따로 있어요. 이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힘이 따로 있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들고 가방을 들고 있는 이 힘은 이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힘이 한 일이 0이라는 거예요. 90도일 때, 90도 직각일 때, 수직으로 들었을 때. 알겠어요? 무언가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 때문에 가방이 이쪽으로 갔죠. 가방을 들고 가만히 서 있었어. 그럼 그 서 있는 힘, 이것은 mg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이쪽으로 가방이 이동했을 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방이 이동시켰을 때, 가방을 들어 올릴 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방을 들어 올릴 때는 일을 하지만 가방을 들고 가만히 걸어갔어요. 수평 방향으로. 그러면은 90도가 돼서 코사인 90도는 뭐예요? 0이거든요. 코사인 90도는 0. 그런데 이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안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걸 이해시키기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아, 코사인 90도가 0이어서 수평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가방을 들고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는 그 드는 힘이 한 일이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됐으니까 정확한 식은 이거구나 하는 걸 이해하도록. 이 일이 0인 경우는 당연히 F가 0일 때 곱하기니까 0이 되고 S가 0일 때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수직일 때 F와 S가 수직인 경우는 왜 그랬냐? 코사인 90도가 0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무거운 물체를 든 상태에서 수평으로 이동할 때 하는 일은 수평 방향으로 한 일은 0. 수평 방향으로 한 일은. 근데 수직 방향으로 들어 올릴 때 일을 한 거야. 들어 올릴 때. 자, 일과 에너지는 서로 같은 말. 물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 가능하므로 단위가 같아요. 줄을 사용한다라는 거고. 자, 운동 에너지는 아래 첨자로 K를 쓰는데 여기 카이네틱 에너지 해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말해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 식을 어떻게 증명한다고 아까 선생님이 유도했는데 W는 이퀄 E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힘 F는 이퀄 MA가 되잖아. F 대신에 MA를 집어넣었어요. MA 곱하기 S. 그러면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등가속도 운동의 세 번째 공식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자, 그래서 AS는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M 곱하기 AS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 제곱이 되죠. 아, 그래서 처음 속도가 0이면 어떻게 된다?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 되는구나. 자, 이 일 운동 에너지의 정리는 물체가 받은 이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였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흡수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자, 그래서 자동차가 엔진에서 일을 계속 해주니까 자동차가 바퀴가 계속 굴러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잖아요. 자, 힘 곱하기 이동거리는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 제곱. 여기서 나왔고. 자, 물체가 받은 모든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에만 쓰였을 때 성립하는 식이에요, 이게. 다른 뭐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소모됐다거나 그런 거 말고 저항이나 이런데 다른 일이나 에너지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추가식이 필요해요. 소모된 것만큼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근처 중력가 속도는 9.8m/s 제곱입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에서 P를 따와서 아래 첨자를 쓰고 시스템에 대해서 한 일이 저장된 에너지.
그래서 잠재된 에너지예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잠재된 에너지. 예, 여러분들이 잠재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숨어 있는 거. 잠재력. 그런데 잠재된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른다. 잠재된 에너지. 숨어 있는 에너지 이런 뜻도 되고요. 자,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 가속도는 9.8m/s적으로 일정한 곳에서 질량의 m인 물체를 들기 위한 힘, 물체의 무게는 F는 이퀄 mg가 되는 거예요. 이 힘으로 높이 h만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물체의 한 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1이니까 중력은 mg죠. 곱하기 높이, 이동거리 s. 높이로 썼어요. 그래서 이 P는 mgH가 된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 H가 0일 때를 기준점. 포텐셜 에너지는 모든 게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준점.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서는 기준점을 원래는 지구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심화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이제 미적분 공부합니다, 이제. 지면에서 높이 올라가면, 더 이상 중력 가속도를 일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지표면 근처에서는 중력 가속도 G가 9.8로 일정하지만, 그래서 중력 가속도 값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자, 이때는 만류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합니다. 자, 만류 인력 공식은,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에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란 힘을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 적분. 자, 그러면은 뭐 적분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자, 위치 에너지는 여러분들 적분하니까 머리 아프죠. 자, 뭐냐면은 힘이 R 제곱 G 라지 M 스몰 m이 만류 인력의 공식이에요. 아직 안 배웠지만. 곱하기 R을 해보세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여기서는 거리를 R로 했어요. R. 거리 R. 이 물체와 이 물체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질량이 뭐 대문자 M, 소문자 M 이렇게. 그랬을 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만류인력이라고 해요. 만류인력의 크기가 공식으로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 여기서 이만큼 물체가 이동해서 R만큼. 그래서 R 제곱 R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R분의 GMM이 되죠. 위치 에너지는 R분의 GMM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구나. 자, 마이너스는 자, 기준점이 지구로부터 무한대 지점일 때에 위치 에너지가 제로인 점을 기준점으로 뒀어요.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마이너스 값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값으로 작아진다. 자, 우리 지구가 태양에 지금 속박되어 있어요. 묶여 있어요. 이것을 무한 원점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일. 이것이 바로 만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자, 뭐 어려운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우리 범위 넘어갔으니까. 자,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증명했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자, 그런데 여기에 면적.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요거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요, kx 곱하기 x니까요, kx 제곱이 맞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 위에 설명을 아주 잘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탄성력은 이렇게. 탄성력은 F와 X가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비례 관계죠? 이쪽에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래프의 넓이.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이 곱해지는 건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탄성력 변형 길이 x, fx 그래프의 민넓이가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컨서베이션이라는 말이 보존이라고 지난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보존 법칙이 있어야 무엇이 변해서 다른 것으로 됐는지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메카니컬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를 메카니컬 에너지,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거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저항 등과 같은 손실이 없을 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최고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여기 물체, 중간 지점 H1, H2에서의 포텐셜 에너지하고 그때의 운동 에너지, 낙하 직전 H가 0일 때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식이 여기는 이제 똑바로 나왔네요. mgh0 2분의 1 mv1의 제곱 mgh1 2분의 1 mv2 제곱 mgh2 2분의 1 mv의 제곱 일정. 모두가 다 똑같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고립계란. 고립계의 총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왜냐면은 우리 이제 지구 같은 경우 고립돼 있잖아요. 근데 안에 우주하고 뚫려 있어요. 자, 현실에서는 마찰 에너지, 이것이 마찰에 의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되거든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으므로 이는 이용할 수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을 의미한다. 자, 이 손실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해석한다. 엔트로피 무질서도 이제 연력학적 이 법칙에서 배울 겁니다. 연력학적 이 법칙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필기합니다. 영수철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우리 책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려면 외력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원점에서의 최대 속력은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죠. 원점에서는. 자, 변이가 최대일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운동 에너지는 최소가 되겠죠.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다? 공기 또 공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저항이 있죠. 자, 왕복의 수가 더 적은 것은 어느 경우냐, 뭐 이런 것 쭉 실험을 하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계속 마찰력이 작용할 때 영수철 진자를 계속 운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줄어든 것만큼, 마찰에 의해서 줄어든 것만큼 계속 일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네를 밀어줄 때 한 번 밀고 있다가 감소 많이 했어. 그러면은 또 한 번 툭 쳐주면은 또 굉장히 많이 왕복 운동하죠. 자,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낙하하는 빗방울의 종단 속도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자, 빗방울의 중력만 작용한다면 어떻게 돼요? 속력은 시간에 비례해서 무한정 증가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꺾이질 않고 계속 이렇게 비례해 버리겠죠. 자, 근데 실제로는 낙하 속력에 의해서 비례하는 공기 저항력이 작용해서 속력이 증가함에 따라 중력과 크기가 같아지고 결국 등속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로 된다. 그랬을 때 이때 이제 등속 운동하는 이것을 종단 속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 않고 낙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것만큼 열 에너지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은 소낙비와 이슬비 중 어느 것이 더 빨리 떨어지겠냐? 그 이유는 종단 속도 개념으로 질량이 큰 소낙비는 더 높은 상태에서 종단 속도가 돼요. 이슬비는 더 작은 상태에서 종단 속도가 만들어지고 질량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종단 속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앞으로 물리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삽니다. 이 세상에 물리를 가지고 밥을 벌어 먹고 살아야 편합니다. 삶의 질이 높습니다. 그런데 물리를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 작은 힘으로 자기 힘이 제일 센 양 그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해요. 불쌍하죠.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눈 오면 눈 맞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힘으로 먹고 살 때 똑같은 힘으로 먹고 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앞으로 먹고 사는데 아주 멋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 에너지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 열기관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상 끝.